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한복판.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고 도시는 급격히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한 연쇄살인이 시작됩니다. 시신은 발견됐지만 이름은 없었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연쇄 미제 살인 중 하나, 클리블랜드 토르소 살인 사건을 기록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1930년대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는 1930년대에 급속히 성장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도시 외곽에는 임시 거주지와 판자촌이 늘어났습니다. 이곳은 공식적인 행정과 치안의 사각지대였습니다. 2. 첫 발견. 1935년경 클리블랜드 외곽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시신이 발견됩니다. 처음엔 개별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이후 유사한 형태의 시신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연쇄 가능성을 인지합니다. 3. 공통점. 발견된 시신들의 공통점은 분명했습니다. 신원 확인 불가, 신체 일부만 발견, 외진 지역 유기.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4. 토르소 살인이라는 이름. 언론은 이 사건에 토르소 살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명칭은 사건을 설명하기엔 편리했지만 피해자를 익명의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5. 피해자들은 누구였는가?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노숙자, 이주 노동자 혹은 사회적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사라져도 신고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 수사의 어려움. 수사의 가장 큰 문제는 출발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 없음, 가족 없음, 실종 신고 없음. 사건은 항상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7. 범인의 패턴. 유기 장소는 철도 인근 강가, 도시 외곽에 집중됩니다. 범인은 도시 구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8. 수사 책임자 엘리엇 네스. 당시 수사를 맡은 인물은 금주법 시대의 유명한 인물 엘리엇 네스였습니다. 그는 강력한 이미지의 수사관이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9. 강경 대응. 네스는 강경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판자촌을 강제 철거하고 의심 지역을 물리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남깁니다. 10. 유령 용의자들.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용의자가 거론됩니다. 그중 일부는 의학 지식이 있거나 폭력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11. 멈추지 않는 발견. 1936년과 1937년 시신 발견은 계속됩니다. 사건은 도시 전체의 공포로 확산됩니다. 12. 왜 잡지 못했는가?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자 신원 불명, 과학 수사 한계, 사회적 무관심, 도시 빈곤 구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작용했습니다. 13. 언론과 여론. 언론은 사건을 보도했지만 피해자 개인보다는 범죄의 충격에 집중했습니다. 이름 없는 시신은 금세 다른 뉴스에 묻혔습니다. 14. 사건의 종결. 1938년 이후 비슷한 사건은 더 이상 보고되지 않습니다.
범인이 멈췄는지 떠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남습니다. 15. 왜 이 사건은 특별한가? 클리블랜드 토르소 살인 사건은 연쇄 살인이면서 동시에 신원 미상 사건의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정의는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16. 조디 앙 리퍼와의 계보. 이 사건은 잭 더 리퍼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배경에서 도시 빈곤과 행정 공백이 더해졌습니다. 17. 현대적 시사점. 오늘날에도 비슷한 구조의 사건은 존재합니다. 기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사건에서도 쉽게 사라집니다. 클리블랜드 토르소 살인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연쇄 살인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기록에서 지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시신은 남았지만 이야기는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록에서도 또 하나의 미제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